신령대의 복을 부르는 힐링 평수.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1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건강과 복을 부르는 화장실 풍수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화장실 풍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생과 궤로 가정이나 회사에서 화장실의 위치나 시설 구조 등 여러 가지 설비나 위생 상태에 대해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는 화장실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삼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이 장수와 건강의 척도로 삼았다고 하는 덕목입니다. 삼쾌는 이 쾌면, 쾌시, 쾌변을 말하는데요. 바꾸어 말하면 잘 자고, 잘 먹고, 잘 배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간혹 여행을 하다가 혹은 외출했을 때 이 생리적 현상이 찾아왔을 때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애를 먹은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또한 이 화장실은 찾았으나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불결해서 내내 이 용물을 볼 때 불쾌하고 꾀름직한 느낌을 경험한 적이 또 한두 번은 아닐 겁니다. 대부분 가정 방문 또는 음식점이나 공공장소에 갔을 때도 화장실의 위치나 설비 또는 청결 등을 보고 그곳의 생활 상태나 위생, 의식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이 화장실의 상태가 청결하지 못하고 불쾌하게 느껴졌다면 그곳에 다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화장실의 설비와 위치 및 분위기 등은 이 화장실이 존재하는 이 모든 분야에서 첫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서 화장실의 공간이 적당하고 또 이 청결하고 쾌적하면 집안의 온기가 날로 상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어 이 사회적인 대인 관계에도 나날이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화장실 풍수는 이 건강운과 이 금전을 불러오는 핵심적인 부분에 속하므로 풍수지리에서는 이 간과할 수 없는 항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양택 풍수에서 잘 살펴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화장실의 구조에 따른 이 풍수적 영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화장실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비교적 여유가 있고 이 큰 사각형 구조로 된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 밖에 삼각형의 형태나 어떤 기형적인 형태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방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 침실의 바닥이 반드시 이 화장실 바닥보다 낮지 않게 해야 합니다. 화장실 바닥보다 방바닥이 낮으면 이 물이 스며들거나 습기를 차게 하는 원인이 되어 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욕조의 경우도 높은 곳에 위치시켜서는 좋지 않은 것이 물은 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이러한 구조의 주택에 생활하시게 되면 물의 습한 기운이 집안에 점차적으로 쌓이게 되어서 어떤 인체 호흡기나 내분비 계통에 이상이 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물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고 또 이 가장 보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가장 습한 기운이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한 기운이 많이 쌓이게 되면 집안에 침침하고 무거운 어떤 에너지, 기의 흐름이 조성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장실 풍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늘 쾌적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화장실은 일단 통풍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 환기와 통풍에 어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화장실 창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문의 높이는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높게 위치하게 하여 이 태양의 빛도 잘 들어오고 신선한 외부의 공기도 잘 통하게 해주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화장실로 바꿔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화장실에 창문이 없거나 또는 너무 적어서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악취나 어떤 기운이 쌓이게 되어서 집안에 운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창문은 가급적이면 이 통풍을 생각해서 적당한 크기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 창문이 없다고 한다면 이 통풍기라도 설치해서 이 탁한 화장실 기운을 자주 환기시켜 줘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공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화장실의 크기를 작게 만들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여유가 있고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습기가 모이지 않고 어떤 기운의 흐름이 원활해져서 건강과 재물운이 들어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통풍이 잘 안 되는 화장실에 들어서게 되면 악취나 여러 가지 이 폐기로 인해서 이 답답함을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현대 화장실의 개념은 어떤 휴식할 수 있는 신개념의 어떤 힐링과 또는 웰빙과 연결한 어떤 휴게 공간으로서의 어떤 개념으로 점차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청결과 쾌적한 환경을 꾸며주는 것은 어떤 필수적인 것이며 또 이 건강을 또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자, 이 복을 부르는 화장실의 위치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화장실은 집의 중앙에 위치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집의 중앙은 집안에 좋은 기운이 모이는 어떤 중심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화장실뿐만 아니라 이 집의 중앙 부위는 가급적이면 탁 트인 것이 좋다고 봅니다. 화장실의 위치로 가장 좋다고 보는 것은 집안의 측면, 즉 변두리 부분으로 보긴 합니다만 어느 방향이든 모두 가능하다고 봅니다. 집의 구조에 따라서 화장실의 어떤 방위로든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절대적인 방위는 없습니다. 다만 오행학적인 방향으로 보면 이 정동 쪽이나 동남 쪽이 그중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것일 뿐입니다. 음양오행학적인 어떤 이유로 말씀드리자면 이 해가 떠오르는 이 두 방향은 나무인 목에 속하는 방입니다. 사실 이 나무가 잘 자라려면 반드시 물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화장실의 물의 기운은 무엇보다도 동남과 동쪽의 어떤 왕성한 나무 기운과 잘 통하고 서로 상생을 하게 되는 이치와 같다는 것이죠. 화장실 내부는 쾌적하고 건조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동쪽이나 동남향이 건조함을 유지하는 데 비교적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물은 밑으로 향하고 나무는 위로 향하는 어떤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 안에 나무로 이루어진 바닥 깔기라든가 어떤 초록색이나 푸른색 계통의 수건을 사용하는 것도 일종의 나무의 기운을 상승시켜주는 방법이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화장실 안에 어떤 화분이나 식물을 배치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집집마다 서로 다른 주택의 구조가 있듯이 화장실 또한 방향이 각기 다를 것으로 봅니다. 시설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이 한 번 정해진 화장실을 다른 방으로 옮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풍수의 지혜는 자연의 흐름과 변화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어울리는 물건을 이용하여 부수적으로 또 보완적으로 좋게 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귀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남방이나 동북방에 위치한 화장실은 이 풍수에서 약간 꺼리는 이 방위이기는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 방위에 화장실이 자리한다면 전체를 바꾸지 않고 다만 이 좌변기의 위치를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흰 도자기의 어떤 흰 도자기로 이루어진 접시에 소금을 담아서 화장실의 동북 방향이나 서남 방향에 이 배치를 하면 이 화장실 안에 어떤 기운을 원활하게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거실에 있어서도 이 동북향과 서남향에 비교적 무게가 나가는 어떤 철제로 이루어진 보기 좋은 조형물을 배치시켜 놓는 것도 하나의 어떤 보조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화장실의 방위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풍수적인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오행의 어떤 방위에 부합하게 배치하면 보다 더 좋은 기운을 유도한다는 뜻입니다. 북쪽에 위치한 화장실인 경우 북쪽은 오행에서 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곳은 물의 힘인 수기가 강한 방위이므로 금전상의 낭비와 어떤 체력적인 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방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남쪽에 위치한 화장실은 어떤 급히 타오르는 불길처럼 인내력과 침착성의 부족을 불러일으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소송 사건이나 번잡한 일에 휘말려서 정신적인 고통이나 심리적인 어떤 위축을 당할 수 있다고 보는 방위입니다만은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그 방위에 가급적이면 큼직한 녹색 식물이 이 녹색 식물을 놓아서 물의 힘을 이렇게 설기시키고 습기를 빨아들이도록 하면 보완이 됩니다. 또 이것은 왜냐하면 이 오행으로 나무는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의 힘을 중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오래전부터 이 서북쪽과 서쪽은 오행으로 금에 속하기 때문에 또 금에 속한다는 것은 쇠를 말합니다. 이 쇠에 속하기 때문에 이 방위는 늘 돈과 관련된 방위로 이 선주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위에 화장실이 위치하면 어떤 금전상의 손실을 우려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떤 구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보완의 방법으로는 흰색의 꽃을 피우는 어떤 식물을 배치하거나 보기 좋은 금속성 색깔의 조각품 또는 이 은색으로 이루어진 꽃병에 흰색 계통의 꽃을 피우는 어떤 생화를 꽂아두면 이 에너지의 흐름, 기운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화장실 안의 시설 자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장실의 안의 어떤 설비는 복잡하거나 난잡한 분위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 잡다한 물건이나 잡동사니가 많을수록 기운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이죠. 될 수 있으면 화장실의 실내 디자인은 단순하고 환기와 통풍이 잘 될수록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화장실의 바닥재는 가능한 물의 기운을 억제하고 상쇄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방수가 되게 해야 하고 화장실 청소하기에 편리한 나무로 된 목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밖에 뭐 대리석이나 화강암 등과 같은 비교적 매끄럽고 딱딱한 자재는 예, 기운의 흐름에 어떤 도움을 주어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 화학적 자재나 합성 자재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식 화장실은 어떤 공간적인 경제성을 생각해서 거의 뭐 욕실과 화장실이 함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화장실 안에 좌변기 위치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화장실의 좌변기 위치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기의 위치는 이 화장실 풍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간적 제약이나 경제성으로 인해 현대주택에서는 욕실과 화장실을 함께 배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물의 기운, 즉 다시 말씀드려서 수기가 가져올 수 있는 좋지 않은 영향을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좌변기를 어떤 화장실의 문 쪽에서 가급적이면 먼 곳에 위치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좌변기의 위치는 동쪽이나 동남쪽이 좋다고 보는데요. 이 또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주택의 상황과 어떤 구조에 따라서 어느 방향이든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좌변기의 방향이 거실 현관문의 방향과 똑바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일치하게 배치하는 것을 어느 정도 꺼립니다. 가능하다면 이 커튼 등으로 좌변기를 가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집안에서 어떤 욕실이나 화장실 문을 열어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통적으로 우리 선조들은 변기의 방향과 집 대문의 방향이 일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 변기의 방향이 화장실 문과 일직선으로 향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변기와 화장실 문은 가급적이면 수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또 이 변기의 방향이 북쪽을 향하지 않도록 했으며, 이 변기는 반드시 어떤 벽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변기가 화장실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면 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떤 공간적인 배치로 보더라도 사실 보기에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변기의 어떤 방향이 화장실 문과 일직선이 되는 것을 좀 피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은 화장실 문과 좌변기 위치가 이렇게 대각선 방향 또는 일직선으로 서로 마주보지 않아야 좋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복을 부르는 화장실의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을 부르는 화장실은 늘 건조하고 어떤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절대로 이 곰팡이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욕실 문은 항상 닫아 놓아서 어떤 불필요한 기운이 집 안으로 이 거실이나 이쪽으로 노출되는 것을 막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집안의 운기를 상승시켜 준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좌변기는 늘 청결을 유지하고 산뜻한 느낌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변기 커버는 사용 후에 반드시 덮어주고 청소 시에는 변기의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정기적으로 화장실의 비품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특히 이 화장실 안에서 사용하는 슬리퍼나 화장지 거리 또는 수건 등은 청결하게 하고 수시로 세탁 또는 닦아줘야 합니다. 화장실의 디자인이나 소품은 가급적이면 밝고 이 환한 색으로 선택해서 비치하면 복을 불러오는 화장실이 된다고 봅니다. 화장실은 습기나 탁한 기운이 들지 않고 곰팡이가 슬지 않으며 늘 쾌적하고 통풍이 잘 들게 하는 것이 최상의
화장실 풍수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화장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 거듭 말씀드려도 다시 청결입니다. 그리고 단순화시키고 너무 복잡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통풍이 잘 되고 환기가 잘 되고 적당한 체감과 공기의 유통이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12강 화장실 풍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13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